죽은 빚 살려냈으니 집 내놔라. 사회행위 소송. 이 판결 모르면 100% 집 뺏깁니다. 여러분, 혹시 좀비 채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분명히 10년이 지나서 법적으로 갚을 필요가 없어진 죽은 빚인데 이걸 채무자가 억지로 되살려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뺏으려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싶으시죠? 그런데 집주인이 빚쟁이와 짜고 내 전세 보증금을 혹은 내가 산 아파트를 날려버리려는 일이 현실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소개할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결 2024-25만 4387. 이 판결 하나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억울하게 전 재산을 날리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돈을 빌려준 채권자 갑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린 채무자 을회사가 있죠. 마지막으로 을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은 여러분, 즉 수익자 병이 있습니다. 채권자 갑은 을회사에게 받을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습니다. 5년, 10년.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가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을회사는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상태, 즉 채권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채무자 을회사가 뜬금없이 갑에게 제가 갚을 돈 있는 거 인정합니다. 갚겠습니다. 라고 해버립니다. 법률 용어로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하는데요. 무덤 속에 있던 채권이 좀비처럼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채권자 갑이 여러분, 즉 수익자 병에게 소송을 겁니다. 야, 을 회사가 나한테 갚을 빚이 살아났어. 그런데 을이 너한테 부동산 넘겼지? 그거 사회행위야. 그 부동산 다시 내놔. 여러분 병 입장에서는 억울해 미치겠죠. 아니, 내가 부동산 받을 때는 이미 그 빚은 시효로 없어진 상태였잖아요. 하지만 채권자 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채무자가 빚 갚겠다고 인정했잖아. 당사자가 인정했다는데 제3자인 네가 무슨 상관이야? 과연 이 억지 주장이 법원에서 통했을까요? 자, 여기서 오늘 사건의 핵심 쟁점이 등장합니다. 변호사인 저도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참 교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쟁점은 바로 이겁니다. 채무자가 죽은 빚을 되살렸을 때 시효이익 포기, 제3자인 수익자도 그 부활한 빚에 구속되는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아니야, 그 빚은 죽었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보통 법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둘이서 우리 빚 있는 걸로 하자고 합의했다면 남들이 끼어들 틈이 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심, 2심 재판부조차도 채권자의 손을 들어줄 뻔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인정했으니 채권은 유효하다. 그러니 사회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채무자가 악한 마음을 먹고 특정 채권자와 짜고 이미 팔아버린 부동산을 도로 뺏어오게 만드는 기획소송이 가능해집니다. 애꿎은 제3자만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대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수익자병, 즉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주 명쾌하고 논리적입니다. 제가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수익자는 구경꾼이 아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당한 수익자는 채권이 없어지면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즉, 채권 소멸에 대해 직접적인 이익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채권 소멸했다 고 주장할 자격이 있습니다. 둘째, 시효이익 포기는 둘만의 약속일 뿐이다. 채무자가 시효가 지난 뒤에 빚을 갚겠다고 한 건 채무자와 채권자 둘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걸 상대적 효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효력이 제3자인 수익자에게까지 미쳐서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대법원은 수익자는 채무자의 시효 포기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판결 덕분에 앞으로는 채무자가 뒤늦게 빚을 인정하며 장난을 쳐도 여러분은 당당하게 그건 당신들 사정이고 법적으로 그 빚은 이미 끝난 겁니다. 라고 외치며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실무에서 변호사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억울해요라고 호소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합의가 나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법적 근거를 들이대며 방어막을 치는 거죠.
오늘 사례처럼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지만 동시에 깨어있는 자에게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혹시 누군가의 채무 문제로 엮여서 정당하게 취득한 내 재산을 위협받고 계신가요? 전 주인이 빚을 인정했다는 말에 미리 겁먹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따져보면 그 빚은 이미 죽은 빚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언제든 댓글이나 더보기란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 제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강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